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예전에 영화 베테랑에서 유한 씨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커요. 어떤 미래 시점에 빵 하고 터지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게 역사적인 설명인데 아직 문제를 삼고 있진 않은데 오늘 기사를 여러 개 보여드릴 건데 기사가 아주 많아요. 찾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죠. 여러분도 보시면은 동감해 주실 거고 얘는 미래 시장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시장의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전망 강의 그리고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서울시 입주 물량인데요.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가 24년, 여기가 25년, 여기가 26년이에요. 여기는 변할 수 있어요. 요 초록색 선 있죠? 얘가 둔촌주공인데요. 얘가 요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당겨질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바뀌겠죠. 여긴 그렇다고 쳐요. 그냥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26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심각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 빨리 만들면 되지 않냐? 못 만들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를 만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문제는 공급 부족인데요. 그냥 공급 부족을 다룰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민할 만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자, 기사를 몇 개 쭉 볼게요. 감이 쫙 오실 거예요. 공사비 3년간 25% 상승해 초고층 재건축 마다하는 조합. 높이 안 짓겠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변하고 있죠. 여기 성전이에요. 성수전략정비구역. 놀랍지 않습니까? 초고급으로 안 짓겠다.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일정 층을 넘어가면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마진이 안 나오거나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합들이 몸을 사리면 건설사가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높이 짓자고 하면 되는데 건설사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부실 PF 리스크 전이 본격화하나 자본력 1위, 한토, 신도, 신용 강등 정말 시장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해지하니 분양가 폭등, 규제하자니 공사비 갈등 폭발, 분상제 딜레마. 추가 분담금 12억, 공사비 급증에 위기 맞는 강남 재건축. 옛날이면 목숨 걸고 했는데 이제는 글쎄 또는 안 하겠다로 바뀌고 있죠. 참여할까 말까. 노량진 1구역 재개발 눈치싸움. 전 개인적으로 노량진이 흑석동보다 좋아질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량진 뉴타운은 한동안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땅이 좋죠. 그런데 시공사가 참여할까 말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인당 6억 더 내라. 강남 재건축 덮친 공사비 갈등. 한강변 초고층도 차질. 당연하죠. 이 돈이 안 남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 5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노원 집주인들 열불 터졌다. 상계 5구역이죠. 아직 해결이 다 안 끝났습니다. 3년 동안 25%나 급등한 공사비에 비용 부담되는 초고층 재건축 싫어요. 또 나왔죠. 다른 단지들. 그리고 저 PBR 열풍에도 못 웃는 건설주. 건설주가 아직 잘 못 나가죠. 왜? 돈을 잘 못 보니까. 자, 여러분. 지어질까요? 26년도에 아파트가 갑자기 충분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반에 분위기 잡았던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건데 아직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게 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서울의 공급이에요. 다른 지역은 남는 땅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뭔가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국가가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여전히 나온다 그러면 지으면 되는데 서울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지난 정권이랑 이번 정권에서 인정을 했죠. 발굴해서 지어도 지을 곳이 없는 곳이 서울 땅이에요. 땅이 없어요. 뭔가를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모아타운이랑 신통기획을 귀신 들리듯이 계속 지정을 하고 있어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니네가 원하면 지정을 해주겠다. 끝까지 가보자. 예전에 뉴타운처럼 마구잡이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 다 멈추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셔도 정비사업이 못 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전에 분상제 맞고 좋은 입지에 드디어 정비사업 겨우겨우 끝낸 곳들은 지금 분양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메이플자이 보셨죠? 제 말대로 정말 박이 터지고 그거 받으신 분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억을 얹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의 정비 사업은 강남, 성수 전략 정비 구역조차도 약간씩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북은 스탑하고 있고 서울 외곽도 스탑하고 있고 경기도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봐야죠. 여기 정비 사업들 여러분 나중에 결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파트는 부족한데 정비 사업이 멈췄다는 이유로 이제 서울의 공급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안 다루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서울 공급이 26년도에 부족하다는 건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고 이건 26년이죠. 27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27년이 지금 정권 임기거든요. 그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비 사업밖에 답이 없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비 사업 현장들 갑니까 못 갑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급 부족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만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정비 사업 현장이 이대로 못 가게 된다면은 서울은 미래에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다만 지금 아무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고 수요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역사적으로 수요는 돌아옵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난리 브루스가 나는데요. 그러면 신축을 기준으로 구축까지 다 올라버립니다. 지금 얘기하면 미친 소리인 거 알고 있지만 이대로 쭉 가면 제가 당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는 그냥 주택이 그냥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서울 아파트가 귀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구축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주택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비 사업이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해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비 사업이 못 가는 이유가 뭐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한 번쯤은 같이 얘기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거기 아니면 서울에 공급 못해요. 이거 공급 부족해지면은 폭등 가능하다는 거 전문가분들이나 장관님들이 인정했어요. 찾아보시면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정비사업 현장을. 근데 지금 정비사업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정비사업 현장이 갈까요? 지금 정비사업 현장은 고금리나 단순 PF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수요가 없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이게 팔리면 되는데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집을 사줄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도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식을 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대로 가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해서 나중에 폭등 현상이 예측되는 바 국가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을 가게 해야만 한다.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요를 살려주거나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주거나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줘도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는 국가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동원해서 건설사를 독려하고 조합들을 독려해서 짓게 만들 거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되게 웃기시죠? 근데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있던 것입니다. 언제냐면 IMF가 끝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랑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집을 짓는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땅 사오면 허가를 내줬고요. 분양가도 마음대로 하게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대형 평수나 여러 가지 지역에 용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난개발이 이루어졌죠. 여기도 만약에 지금부터 제때 해결 안 하고 나중에 뒤로 가다가 결국 문제가 빵 터지고 나서 해결하게 되면요. 이때 난개발 비슷하게 마구잡이로 지어 올리면서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생숙 이런 거 왜 생겨났죠? 오피스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죠? 왜 이렇게 미분양이 났죠? 지식산업센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수요가 왜 쏠렸는지 갑자기 공급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파트 상가 왜 이렇게 많아졌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급을 정상적으로 제때 해줄 수 있게 풀어주지 않으면은 추후에 문제가 더 커진 다음에 해결해주게 되면은 부작용은 다른 방향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생각을 해야만 하겠죠.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다면요. 정비사업 현장은 이대로 다 멈출까? 아니면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대로는 계속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장을 예측할 때
정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